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진짜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강대국의 전쟁터는 이제 아프리카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전장은 다이아몬드나 석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구리벨트가 있는데요. 이 구리벨트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리벨트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영상을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드는데요. 혹시 구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리벨트가 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구리가 상당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잠비아에는 구리 매장량이 1900만 톤으로 세계 9위고요. 연간 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구리 매장량이 1억 5천만 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이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을 보고 구리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구리벨트에 있는 구리만 해도 세계 구리 매장량의 15%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묻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자원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구리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구리를 단순히 탄피를 만든다거나 보석이나 동전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구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구리는 전기차를 비롯해 AI 산업이나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전기차를 한 개 만드는데 80에서 100kg 정도의 구리가 필요하고요. 전기버스에는 370kg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구리가 15kg 정도 들어가는데 한 6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구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에도 구리가 필요한데요. 해양 풍력에너지 경우에는 1MW의 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가 15톤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열강들이 계속해서 구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요 접전지가 바로 이 구리벨트예요.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와 열이 잘 통하고 가공도 쉽고 부식에도 강한 금속입니다. 괜히 21세기에 신석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향후 30년간 인류가 사용할 구리가 이때까지 모든 인류가 썼던 구리와 비슷한 양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게 됐어요. 2033년에는 전세계 구리 소비량이 3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에 위치한 구리벨트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요, 먼저 선점에 성공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구리 광산 중 상당수의 구리 광산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단어로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1대1로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중국은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 명목으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이 1대1로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1대1로 프로젝트를 다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간략히 설명만 하자면요,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요, 인프라를 건설해준다고 돈을 막 대출해줍니다. 근데 중국 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이 돈을 따가고요, 프로젝트 수행에 들인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은 빚더미 안게 되는데요, 현재 잠비아는 대외 부채 173억 달러, 하나로 23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이 빌려준 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잠비아는 실제로 2020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잠비아가 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니까 중국이 돈 대신에 강산 운영권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렇다 보니 서방세계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어요. 미국은 EU와 함께 잠비아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고, 또 IMF를 통해서 23억 달러, 하나로 3조 원 정도의 구제금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잠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부통령인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방문해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 투자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에 중국에 대한 공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비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내륙국이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바다가 있긴 하지만 그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리벨트에서 구리와 코발트 등을 수출하려면 철도를 통해서 대서양이나 인도양에 접한 국가까지 수송을 해주어야 해요. 이걸 서방세계가 딱 보고 이용을 해봐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EU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앙골라,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을 잇는 1300km 정도의 철도 정비 프로젝트인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탄자니아의 다스에스 살람 항구까지 있는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EU가 중국을 제치고 이 로비토 회랑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사실상 이 지역에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투자했던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과 EU가 차지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건설한 벵글라 철도라고 있거든요. 앙골라 로비토 항구에서 콩고 민주공화국까지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중간에 안전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고 때문에 안전한 미국과 유럽의 철도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콩고 민주공화국 남부와 잠비아 북서부에 걸친 벵글라 철도 노선 및 역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정비 사업과 함께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구리벨트를 어느 정도 중국으로부터 뺏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철도 사업을 가져와서 미국과 EU는 30
수십 년간 구리, 망간, 코발트 등 광물 수백만 톤을 로비토 항구로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7억 달러, 하나로 2조 2,70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3,3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완전히 입지를 다지려는지 주변국인 앙골라에도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수출입은행은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앙골라에 미국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9억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는 미국의 교량 엔지니어링 회사 아크로우가 앙골라에 철교를 판매할 수 있도록 3억 6천만 달러, 하나로 4,81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앙골라군과 함께 공군기, 탱크를 포함한 미국산 무기 수출을 위한 협상도 같이 벌이고 있고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에 앙골라를 방문하는 모습도 보여서 구리 벨트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중국도 서방 세계에 맞서서 구리 벨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구리 벨트에서 인도양까지 접하고 있는 다레스 살람 항구까지 있는 철도를 현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철도를 타제르 철도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1975년에 만들어준 거거든요. 총 길이가 1860km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최초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한 것입니다. 근데 하도 옛날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시속 60km밖에 되지 않고요.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상당히 낡은 채로 방치된 철도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철도를 현대화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의 1대1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이 구리벨트를 장악하게 되면 단순히 구리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무수한 자원들을 더 얻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콩고 민주공화국은 코발트 매장량이 600만 톤으로 세계 1위고요. 잠비아는 코발트 매장량이 세계 4위 수준인 45만 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AI 산업과 전기차와 같은 향후 미래 산업에 쓸 수 있는 원자재들이죠. 그리고 구리는 앞으로의 모든 첨단 기술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자원입니다. 구리벨트를 차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통제할 수 있죠. 만약에 중국이 구리벨트를 계속 장악하게 되면요, 미국과 유럽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으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신냉전의 판도가 조금 중국에 기울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구리벨트는 단순히 자원의 보호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자원만큼이나 경제적 기회와 지정학적 중요성도 크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영향력을 확대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구리벨트를 장악하게 되면 아프리카 내에서의 외교적 우위도 확보할 수 있고요. 곧 이 구리벨트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21세기 경제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고 또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AI 산업에는 구리가 무조건 들어가서 AI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광물 사업에 그리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271개의 광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 58%를 아시아에서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고작 8%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자원개발 사업은 고작 24건이죠. 거기다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강산을 투자한 것과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면 굵직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유망한 광산을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많이 선점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 광물 자원을 많이 탐사하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 AI 산업 놓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현재 구리벨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축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